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많은 문자를 나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명태균이 잠시 전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나눈 대화다. 명태균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페이스북에 모두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자에서 명태균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저는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이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실에서 이제 오랜만에 또 이 명태균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준석은 또 조롱을 합니다. 이준석은 이런 내용이 왜 올라오게 됐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그때 그런 문자가 오고 간 것. 그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자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짐짓, 이 거리감을 두면서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아니라 지금 모두가 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각자 전부 제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명태균에게 보냈다. 명태균이 가장 식견이 탁월하고 명태균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다. 명태균이 앞으로 통화 녹취록이라든지 문자 뭐가 공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폭발력이 강하다라고 보이는 명태균이 자신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좀 어떻게 무마해 볼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선 겁니다. 명태균이 이 대화 내용을 왜 공개했느냐, 좀 그동안은 수위가 좀 낮았는데 하필 내일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 앞두고 오늘 공개가 된 이유는 명태균이 며칠 전부터 이 김재원과 계속 티격태격 개소리까지 하면서 싸웠습니다. 김재원에 대해서 명태균이 공격을 하니까 김재원도 명태균에 대해서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이 짓는 것이다. 개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다가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개를 한다. 재원아, 너의 새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김재원에 대한 감정 때문에, 김재원 때문에 자기가 50이 돼서 난 딸에게서 딸이 우는 모습을 봤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지금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여론 조작, 또 정치 브로커입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친윤 일부에서 또 각종 이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이 명태균은 정치 브로커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깔아뭉개고 이 쉴드를 쳤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정치권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명태균이 갖고 있는 이 총알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이나 하고 지금 대처를 하는 것이냐? 대통령실이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두 번째 대처를 한 겁니다. 소위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명태균과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두 번 만났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명태균이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다른 사람들과 김종인이나 이준석 다른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만 5번이 넘습니다. 금방 이렇게 반박이 깨집니다. 명태균이 총알을 쥐고 있으면 뭘 쥐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게 쉴드를 친다고 덮는다라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오빠라는 건요, 이게 윤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 친오빠냐, 김건희 여사 친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나름대로 가족이니까 뭐 열심히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준석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또 반박을 냈습니다.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게 지금 명태균이 또 밝힐 것이고, 이준석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친오빠일 수도. 참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 명태균이 뭘 쥐고 있는지. 언제나 그런 겁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게 덮는다라고 해서 뭐 쉴드를 치준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덮여질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금 판단이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은 좀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확한 내용을 다 모릅니다. 지금 자기 살기 바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김재원은 뭐 내용을 압니까? 알고 지금 뭐 무슨 명태균을 공격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떻게 이렇게 방탄을 해보겠다. 이게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금 오세훈 모두 다 걸려들었습니다. 자기가 걸려들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간단합니다.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명태균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못합니다. 고소고발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가 되고 뭐 사과를 하든지, 사과해도 곧 뒤집어집니다. 사과가 뭡니까?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국민 앞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터져 나오면 뭐 사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명태균이 제가 보기에는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지금 홍준표는 윤 대통령에게 떠밀고, 홍준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홍준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자기 살기 위해서, 오세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이든 합니다. 지금 김재원은 입을 다무는 것이 맞습니다. 모르면 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으면 김재원이 여기에 왜 나서서 이 문제를 더 키웁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단 이 명태균이 매일같이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 그 당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가 없다. 스피커폰으로 6개월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오빠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명태균이 상당히 많은 이 여론 조작을 했고, 또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녹취, 문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지금 사실은 뭐 한동훈도 모르고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김대남 마찬가지입니다. 김대남이 문제가 있었다면 김대남 바로 고소고발 조치하면 됩니다.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자꾸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재보궐선거까지를 앞두고 있는데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입니다. 이 검찰이 이제 수사심의위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지금 검찰총장의 이 수사 지휘권도 없는데 수사심의위를 누가 결정해서 열 것이냐. 또 열어서 지난번처럼 가방처럼 이 검찰은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결론과 다르다면 괜히 논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레드팀, 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검사들 15명 정도 이 레드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16일 내일 지나서 17일쯤에 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는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현재 방침입니다. 레드팀을 하는 것은 이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팀을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서 이걸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이 명분으로 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방도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 주가 의혹 부분도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불기소 처분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진 게 지금 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년 전부터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반대해서 충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1년 가까이 지금 충돌을 빚었던 겁니다. 이 문제와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가 맞물리면서 충돌이 있었고 송경호가 날아갔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많은 비판을 다 받았습니다.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부터 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부터. 이 건을 이렇게 이제 논란 속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오는 17일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검찰은 털자. 골치 아프다. 1년 동안 이 논란을 벌이고 중앙지검장이 날아가고 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이 부딪히는 이런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로서는 모르겠다. 이제 털자. 특검해서 조사해봐라. 수사해봐라. 이제 검찰이 수사 다 끝났으니까 특검도 명분을 얻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맞다면. 차라리 특검해서 풀어라. 중앙지검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전체를 놓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수사심의위도 저는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검찰에 당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레드팀도 저는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가방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당당하게 가방 부분은 불기소 처리했다면 이 주가 의혹 부분은 이 투자의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 똑같은 형태의 전주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재판부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요.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된 그 손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한 겁니다. 이 검찰 내부도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거 불기소 처분해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특검 이야기, 이 민주당의 특검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특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처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 김건희 여사 라인도 이 정리를 좀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놓고 제 송재TV 댓글에서도 나뉩니다. 한동훈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 분열에 불을 기름을 끼얹고 있다. 아니다. 한동훈의 말이 맞다. 지금 이거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 충돌을 합니다.
뭐 양측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나으냐 판단은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뭐 양쪽 다 뭐 일리가 있으니까 적당히 뭐 타협해서 정리하고 가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길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 길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여권이 단합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잡아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좀 여권 내부에서 피를 흘리더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드러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 올 들어서 총선 때부터 두 가지였습니다. 외교나 국방 이외에 지금 뭐 일이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재명이 국회를 장악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무려 192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상 유지 이외에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입니다. 총선 전당대회 계속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우는 이 구도가 되면서 무슨 국정이 온통 김건희 여사 한동훈의 충돌입니다. 한동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정치는 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충돌이고 권력 게임입니다. 힘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동훈을 쳐내고 싶으면 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쳐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총선 때 마찬가지고 홍준표 이용해서 한동훈에게 패악질을 했는데 한동훈이 무너집니까? 전당대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을 못 치는 겁니다. 왜 못 칩니까? 한동훈 뒤에 국민들과 당원들의 상식적인 뜻이 모여 있는 거죠. 명분이 있는 거죠. 그게 옳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안 되면 또 때리고 안 되면 또 때리고, 지금 권성동이나 이 김재원이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무슨 친윤이 한동훈을 쳐내고 싶다. 지금 그 능력이 됩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한동훈을 쳐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지금 방송에 떠드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이 핵심 주체도 없고 전략도 없고 체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재보궐선거는 치러집니다. 핵심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놓고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조국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또 당내에서는 한동훈과 친윤이 부딪히는 겁니다. 친윤 일부에서는 지금 금정구청장 져라, 여기에서 지면 한동훈 흔들 수 있다, 여기서 지면 이게 한동훈 책임이 되겠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 총선 때처럼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친윤 일부의 이 행태가 김재원, 권성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수준입니다. 한동훈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을 하면 이 급이 맞아야 합니다. 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싸움을 당내에서 왜 자꾸 합니까? 왜 자꾸 끌고 나갑니까? 윤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를 선택할 것이냐, 한동훈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구도로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구도로 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이 부분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한동훈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겁니까? 현실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선거 한동훈 또 대표가 12시까지 오늘 금정에서 마지막까지, 이 선거운동 마지막 시간까지
검정에서 뭐 서서 죽겠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총선 때하고 똑같습니다. 뭐 질지 이길지 지금 제가 보기엔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여기 지금 깽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노리는 지점이 뭐냐? 조국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 날아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냥 두겠느냐. 슬슬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금정구청장 뭐 사실은 지금 금정구청장이 어느 쪽이 되든 이게 무슨 전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소위. 여기에 와서 참 짐승 같은 민주당 김영배죠. 그런 막말까지 하면서 이 난장판을 벌이는 이유는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빙의 승부인데 투표율이 낮게 되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부산 시민들의 이 투표 성향, 정치 성향은 수도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여든 야든 잘하면 집중적으로 지지율이 몰립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10%, 15% 뒤집어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낙동강,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에서 뒤집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10%, 15%가 일주일 만에 확확 뒤집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해? 한동훈이 잘 못해? 그러면 곧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잘 못해? 역시 민주당은 잘 못하는구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내일 투표율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이 유권자들은 원래 보수 우파 지지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과 조국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 전 금정구청장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숨져서 지금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자기들은 말이죠. 지금 전남의 그 두 개의 그 군수선거는 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죠. 민주당 탓이죠. 민주당 탓. 그건 정말. 그런데 부산 금정에 와서 이게 국민의힘 탓이라고 합니다. 전 금정구청장이 그 뇌출혈로 쓰러진 그걸 국민의힘 탓이라고 합니다. 이런 폐륜적인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 투표장에 나오지 말도록. 가급적이면 이 소위 보수 우파가 결집해서 투표장에 못 나오도록 지금 이런 수를 부리는 겁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리도 없지만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왜 흔들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한동훈 대표에게 뭐 섭섭한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 전체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금정구청장 선거를 물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우파에서 저는 더 결집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내일. 지난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경남 도민들이 결집해서 보수 우파가 완전히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위 한동훈 대표 쪽은 그래도 투표율이 높아져서 금정 주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한동훈 대표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윤 쪽에서는 지금 뭐 금정구청장 선거 그거 뭐 크게 중요한 것 아닌데 뭐 져서 한동훈에게 타격을 입히자. 지금 한동훈이 자꾸 이 정치 쇄신, 국정 쇄신 이야기 하는데 저거 좀 꺾어야 된다. 그 소재로 활용하자.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금정 주민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서서 죽는 한동훈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 판단은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좀 비판하지 마라. 한동훈 비판하지 마라. 어느 쪽 칭찬하지 마라. 균형을 잡아달라.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진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든 한 대표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한동훈 예쁘지 않습니다. 뭐 의미 없습니다. 개인은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살기에 누가 좋은 정치를 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냐, 한 대표냐. 지금은 한 대표가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삶에 유리한 겁니다. 이재명, 문희조 처벌의 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지금 윤 대통령도 보고 있을 겁니다. 권성동이라든지 김재원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람들도 정치 자체가 쓰레기 정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일찍 결정을 해줬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동질을 부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자기들은 또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물어뜯기를 뭐 이렇게 하는 셈이죠. 그래서 모두 이 동티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을 비롯해서 김대남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가 여든 야든 정말 한번 확 뒤집어져야 한다. 확 바꿔야 한다.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동훈의 말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한동훈이 제시하는 방향이 맞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의 동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난동질을 부리는 저 이재명, 국정의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저렇게 난동을 부려도 윤석열 정부가 개혁, 국민들의 개혁, 이 여론을 업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못하면 지난 1년 가까이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부산 금정 주민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법치와 불법 사이에서 한동훈이 미워도 윤 대통령이 미워도 그래도 이 미운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문재인 저 파렴치범들, 권력을 이용한 저 악질범들은 처벌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정 주민들이 모두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이 그랬고 또 금정구는 늘 그랬습니다. 법치와 이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언제나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전통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